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 매거진 7 시작합니다. 지난해 청주교대에 재학 중인 남학생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여하구들을 성희롱했다는 사건이 불거졌었는데요. 법원은 채팅방에서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의도적인 표현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청주교대에 재학 중인 남학생 6명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동료 여하구를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학교에 대자보를 붙이고 대화 내용의 일부를 발췌해 공개했습니다. 당시 내용을 살펴보면 여학생 다수의 외모를 비교하거나 비하하고 성희롱과 욕설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고소장을 제출하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남학생 A씨를 벌금 2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건을 심리해온 청주지방법원은 단톡방에서 성희롱을 일삼은 남학생 A씨에게 모욕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외모를 평가하면서 성행위를 간접적으로 지칭하거나 연상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폄훼해 모욕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다른 가해자 B씨는 검찰의 약식 기소를 받아들여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카카오톡 방에서 우리끼리 얘기를 하고 지나갔을 뿐인데 이게 죄가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가해 학생들이나 아니면 일반인들이 좀 경하게 여기는 경향이 많이 있었는데 모욕죄 성립이 된다는. 청주교대는 지난해 자체 진상조사를 벌여 가해 학생들에게 중징계를 내렸지만 2차 피해 등의 이유로 징계 수위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충주 수안보 도시재생 사업이 재궤도를 찾았습니다. 조기령 충주시장이 공개 사과한 지 2달여 만에 충주시의회가 옛 한전연수원 매입을 추인했는데요. 추인 불가 주장도 만만치 않았지만 수안보의 부활에 힘이 더 실렸습니다. 신규식 기자입니다. 충주시의회가 수안보 옛 한전연수원 매입을 추인했습니다. 시의회 승인 없이 공유재산 취득 절차를 끝낸 사실이 알려지고 조기령 충주시장이 공개 사과한 지 꼭 65일 만입니다. 감사 부분은 특위에서 마무리를 짓는 걸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공유재산 심의는 통과해서 우리 또 정부 직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또 지역사회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거기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책임자 처벌과 건축물 안전성 문제로 추인 불가 주장도 만만치 않았지만 의견을 조율해 표결 없이 추인했습니다. 어쨌든 의장님이나 우리 상임위 위원장님이 역할을 좀 해주신 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시의회의 추인으로 충주 수안보 도시재생 사업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5년 동안 국비 150억 원 등 3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왕의 온천 수안보의 영광을 되찾는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합니다. 의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수안보 도시재생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시의회 승인 누락에 대한 충청북도 감사 결과는 다음 달 초에, 건축물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정밀 진단 결과는 9월쯤 나올 예정입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수도권 과밀화와 부동산 초강세 부담을 느낀 정부가 대안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를 서두르는 모양새입니다. 국내 산업지원과 체질을 바꿀 한국판 뉴딜과 연계된 혁신도시 시즌2가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룰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혁신도시는 균형발전 뉴딜을 거점으로 다시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루 전에는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부터 공공기관 추가 이전안을 보고받고 1차 때 문제점을 보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수도권 초과밀화에 따른 대안으로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 논의가 본격화할 거란 전망입니다. 2차 이전 대상은 1차 이후 수도권에 새로 설립됐거나 남아있던 공공기관으로 최대 210곳에 달합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지자체는 1차 때 배제됐던 대전과 충남입니다. 대전은 연축지구에 예정부지를 마련했고 충남은 이달 초 내포 신도시에 혁신도시를 지정해달라며 국토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정부와 여당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혁신도 균형까지 대표님께서 잘 마무리해 주십사 그런 부탁 말씀을 하고 드리겠습니다.
충북으로서도 공공기관 추가 유치가 절실합니다. 지난해 말까지 13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마쳤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더 이상의 인구 유입이나 도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목할 점은 문 대통령이 한국형 뉴딜과 혁신도시 문제를 연계해 언급했다는 겁니다. 유치 과열을 막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의 전략산업과 이전 공공기관과의 시너지를 우선 고려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BT, IT,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이런 그 충북의 전략 산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능동적으로 좀 준비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혁신도시 시즌2가 국토 균형 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는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눈앞에 다가온 현실이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쯤 최초의 상용 드론 택시를 도입하기로 하고 현재 실증 지역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강원도 내에서는 이미 드론 전용 비행 시험장을 갖추고 있는 영월군이 최적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지원 곽동화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드론 택시 상용화를 목표로 민관 협의체를 출범했습니다. 정부와 항공우주연구원, 지자체와 대기업까지 대거 참여했습니다. 목표는 2025년에 상용 서비스를 최초 도입하는 겁니다. 도심 상공에서 화물과 사람을 운송하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막대한 부가가치가 기대되지만 전 세계 어디에서도 시도된 바가 없어서 제도 정비와 시험, 실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 달 드론 택시 실증 구간을 공모할 계획인데 강원도에선 강릉과 영월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강릉은 올림픽을 치르면서 확보한 IT 기반 시설이 장점이고 영월은 국내 세 곳뿐인 드론 전용 비행 시험장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드론 택시를 띄우기 위한 실증 작업이 아마 영월서 국토교통부에서 그렇게. 특히 영월군은 최근 국토부에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지정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현재 드론 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실증 지원센터를 건립해 영월 전체를 드론 산업의 테스트베드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드론 택시를 활용한 관광사업 발전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잡하지 않은 영월 지역의 교통망은 드론 실증지로서 장점이 될 수 있지만 군부대가 많은 지역 특성은 걸림돌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지원뉴스 곽동화입니다. 최근 대청호 상류에 내린 많은 비로 인해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에 커다란 쓰레기 섬이 만들어졌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녹조까지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타이어부터 음료수 병까지 생활 쓰레기와 뒤엉켜 비상이 걸렸습니다. TJB 최은호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충청권 450만 주민의 식수원인 대청호입니다. 상류 언저리에 녹조와 쓰레기가 뒤엉켜 수백 미터 띠가 만들어졌습니다. 배를 타고 10분 정도 호수 중앙으로 다가가자 커다란 쓰레기 섬이 나타납니다. 상류에서 떠내려온 쓰레기를 한 대에 묶어둔 건데 수자원공사 추정 15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대전 한밭수목원 절반에 해당하는 크기입니다. 나뭇가지 등 초목 쓰레기가 대부분이지만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플라스틱 병과 스티로폼 등 생활 쓰레기도 많이 보입니다. 지난 4년 동안 평균 9천 세제곱미터를 수거했는데 올해는 약 11,000 세제곱미터로 더 늘었습니다. 최근 대청호 상류에 내린 많은 장맛비로 인해 생활 쓰레기가 밀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들은 매년 이맘때면 모아진 쓰레기를 육지로 옮기는 게 연례 행사가 됐다고 말합니다. 가져와서 그냥 사용한 거는 자기들이 수거를 해갔으면 좋죠. 그거지요, 뭐 딴 거 없죠. 뭐 그럼 깨끗하잖아요. 자기들이 갖고 온 건 자기들이 가져가면은. 설상가상으로 당장 이번 주에 다시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수자원공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2주 동안 밀려온 쓰레기를 걷어낼 예정인데 필요 예산만 수억 원에 달합니다. 그물로 묶고 이제 끌어당기고 있는 예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들어와 있는 양으로 가늠해 봤을 때는 수거에 한 7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대청호는 충청권 주민들의 식수원인데다 최근 잦은 비로 쓰레기 발생이 늘어난 만큼 수자원공사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해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입니다. TJB 최은호입니다.
CJB 뉴스 매거진 7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일 충북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박지영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찌는 듯한 더위에 염소뿔도 녹는다는 절기대서입니다. 다만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26도 선에 그쳤는데요. 오늘 밤 사이에는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겠지만 비는 금요일까지도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그 사이 예상 강우량 살펴보시면 50에서 150mm로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겠는데요. 또 당분간은 27도 안팎을 보이며 큰 더위도 없겠습니다. 이번 장마 유난히 길다 싶으시죠? 보통 이맘때면 장마 전선이 물러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데요. 올해 장마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 후반에는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다시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후 7월 말쯤에는 장마 전선이 북쪽으로 서서히 빠져나가겠습니다. 다만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이번에는 우리 지역에도 꽤 많은 양의 비를 쏟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끝까지 비 피해 없도록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와 화제입니다. 현 정부 들어 각종 부동산 정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정책들이 우리 지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김한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이제 한 달 사이 이제 2차례 부동산 정책을 내놨는데 서울 집값은 지금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비판의 목소리도 좀 높은데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 지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최근 발표된 부동산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격이 상승했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방이죠. 청주 지역을 보면 새로이 조정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거래가 절벽에 이르렀고 가격 상승 추세가 대폭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조사 자료에 예로 들고 있는 게 신형 GLCT 1차 아파트가 있습니다. 지난 17일이죠. 그때는 7억 1,500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7월 3일에 거래된 것은 5억 8,700만 원에 거래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1억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떨어진 것인지 아니면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평형이죠. 보통 실소유자가 많이 찾는 39평형을 조사해 봤더니 규제 전후로 거래되는 가격이 아직까지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게 추세적으로 하락 전환한 것인지 아닌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청주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문제를 보면 기본적으로 좀 가격 안정 요소에 대한 불안 요소, 가격 위험에 대한 불안 요소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번 규제 서울과 이제 지방이 조금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건데 그거는 왜 그런 건가요? 저희가 같은 규제라면 당연히 서울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서울은 뭐가 있죠? 인구가 있지만 인구에 대비한 일자리나 이런 수요가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가려고 하는 사실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같은 규제라면 서울을 가게 돼 있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각을 좀 줄여보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대출을 규제하죠. 그리고 양도소득세 보유세가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방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내려와서 단기적으로 투자할 매력은 없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갭 투자의 매력은 없어졌다고 보는 건데 이렇게 따라서 단기적으로 매물을 내놓고 그에 따른 가격 하락이 이어지는 현상이 청주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청주에 투기하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1년, 2년의 단기 차익을 보고 노린 것인지 아니면 2, 3년 이상의 장기적인 관점까지도 있는 것인지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이 가격 상승 추이와 세금 부과에 따른 이익을 계산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계산해 봤을 때 더 이익인 방향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두고 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일단은 같은 규제라면은 서울을 선택한다. 그런 거군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선택하시겠어요? 네, 이제 아무래도 서울이 조금 더 집값이 상승한다라는 그런 어떤 믿음이 뿌리 깊게 있다 보니까 그러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죠? 기본적으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웬만한 자산가들도 사실은 자기 자식이나 자제들을 다 서울로 진입시키고 싶은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좋은 일자리들이죠. 대기업, 양질의 일자리 이런 것들이 다 선호하는 일자리들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건 다 어쩔 수 없는 현상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가 지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이제 규제를 통해 지역에서도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도 있고 조금 이제 비판하는 입장도 있는데 좀 여론이 나뉘고 있다고요? 청주 같은 경우는 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 청주 지역이 2016년 10월에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제도가 생긴 이래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엄청난 장기간이죠. 그리고 그 기간에 상응할 정도로 한 50개월 연속 아파트 가격이 추세적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하락했을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단기적으로 실소유자가 아니라 외부 투자자가 들어옴으로써 투기 세력에 의해서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했다고 보는 시각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런 투기 세력을 규제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네. 그런데 반면에 이제 뭐 가장 직접적인 것은 부동산 업계라고 보입니다. 이 부동산 업계에서는 그동안 거래가 없었는데 일반적인 거래가 없었는데 거래가 대폭 늘어났죠. 따라서 업계가 활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규제를 함으로써 바로 거래가 실종됐잖아요. 네.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청주 지역이 특징이 있습니다. 이 상승세 같은 경우가 오창이나 흥덕구의 일부 지역만 있었는데 뭐 소위 면이나 읍단위를 빼고서는 다 전체를 규제를 해버렸습니다. 사실상 전 지역을 다 규제했죠. 그러다 네. 보니 오히려 실소유자들까지 같이 피해를 보고 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살펴보면 올랐지만 그거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50개월 정도 추세적으로 하락한 상황에서 몇 달 올랐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얼마나 상승된 것인가. 뭐 일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서 분양가를 회복했는데 또다시 규제냐 뭐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미분양 관리 지역이라는 지정이 돼 있는 상황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는 것 자체가 개념상 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또 많이 나오는 비판 중에 하나가 이제 지방을 수도권과 이렇게 똑같이 규제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좀 핀셋 규제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좀 너무 같이 규제를 하면 지방은 오히려 더 죽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지방 같은 경우가 네. 저희가 수도권과 같은 수준으로 규제를 하면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똑같은 재력이 있어서 선택을 해야 된다면 당연히 서울로 갈 것입니다. 네. 물론 저도 그럴 거예요. 서울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실예도 있었죠. 저희가 노영미 실장 같은 경우가 규제를 하면서 2주택을 팔라고 하니까 청주부터 팔았어요. 네. 그리고 여론에 떠밀려서 서울도 같이 팔았죠. 근데 이것은 비서실장이라는 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질타를 받는 것이지 그냥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했을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네. 당연한 선택이고 근데 이렇게 되는 규제 상황은 저희가 부동산 양극화가 초래되기 때문에 오히려 규제를 하면 할수록 사실은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동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이 지방에서 서울로 이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한다면 적어도 같은 수준의 규제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야지만이 지역이 살아남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지역은 생존을 당당하기 어렵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규제를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대전 같은 경우가 청주보다 가격 상승이 높았다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지난해 같은 경우 유성구가 11% 이상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규제를 안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더니 총선 끝나고 나더니 이제 와서 뒤늦게 규제를 했단 말이죠. 네. 청주 지역 같은 경우는 오른다는 소식이 있자마자 3개월 요건 딱 채우자마자 바로 전 지역을 규제했습니다. 이렇게 네. 규제하는 것 자체도 뭔가 자의적으로 시민들이 받아들일 때,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 의심 요소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네.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부동산 규제로 똘똘한 한 채만 남기고 이제 뭐 다 팔고 한 채만 남기자라는 이제 그런 심리가 강해지면서 그 지역 내에서도 또 갈등이 좀 예고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과 아닌 지역의 양극화가 지역 내에서도 좀 더 심해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서울 얘기를 자꾸 해서 미안하지만 네. 서울에서도 이미 지역 간 가격 격차는 상당하지 않습니까? 네. 강남과 강북의 격차가 심하고 강북 지역에서도 주거 단지가 대단지 있는 지역과 아닌 지역이 심합니다. 이 가격 차이가. 근데 지방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이미 지방의 대구나 부산광역시 같은 광역시 단위의 대도시에서는 생활 편의성과 환경에 따른 가격 차이가 상당합니다. 네. 청주 같은 지역도 중간 규모 이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거주 지역이나 신축 구축보다도 오히려 주거 환경이겠죠. 신축이라고 하더라도 그 환경이 어떤 곳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거 환경과 생활 편리성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이제 이번 부동산 정책이 이제 보유세 그리고 양도세가 강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주택자들이 이제 좀 머리가 복잡해지고 이거 나름 이제 전략을 또 짜긴 짜야 될 텐데요. 어떤 영향들이 있을까요? 근데 저희가 진짜 자산가들은 전략을 짜셔야 되겠죠. 다주택자들은. 네. 근데 일단은 저희가 내년까지 1년 동안 시간이 있습니다. 법을 개정해서 적용되는 시점이 내년 6월부터니까 당연히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는 당연히 관망을 하게 될 겁니다. 관망세가 우세할 것이고요. 그런 와중에 사실은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시그널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받게 되는 세제 상승에 따른 불이익과 가격 상승의 이익을 비교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관망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미 자산가가 아닌데 내가 벌어들이는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상황인데 2주택이나 3주택인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세부담 때문에 일부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청주에도 최근에 가격이 상승하면서 법인 투자가 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인 같은 경우도 내년을 기점으로 종소세나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강화가 되기 때문에 법인 물량도 좀 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올라가고 전세금도 올라가는 상황. 그래서 차라리 전세 들어가지 말고 빚을 내서 애초에 집을 살 걸 그랬다라고 후회하는 분들이 또 많다면서요. 근데 이게 저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네. 정부에서 집값을 잡겠다고 강력하게 외치셨어요. 그래서 22번, 23번째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믿고 기다리셨던 분들이 있겠죠. 근데 그 믿음에 계속 사실은 국민들은 부동산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정책은 모르겠지만 계속 실망감이 쌓여갑니다. 그리고 네. 쌓이는 순서대로 참지 못하고 집을 사기 시작했죠. 이 영끌이라는 단어 같은 경우는 영혼까지 끌어서 집을 산다는 것인데 그건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아, 지금 안 사면 못 사겠다. 네. 특히 살만한 지역에 사지 않으면 못 사겠다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좀 바보가 돼 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야 되겠다라는 고민이 너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뭐 제 입장에서 지금 평가를 하라 그런다면 지금 수준에서는 또 이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너무 한꺼번에 급격히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이라도- 영끌도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영끌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지 지금 뭐 한 15평, 20평짜리가 서울 같은 경우는 벌써 5억, 6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강북에서도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 정도 상황에서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20년, 30년 된 아파트에 판단하기 어렵죠. 네. 자, 이제 앞으로 수도권과 또 비수도권, 지방, 서울, 이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지역 부동산의 앞날은 어떻게 예측을 해야 될까요? 저는 뭐 쉽지 않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지역에서는, 지방에서는 지역의 광역시나 중소의 특별한 시의 호재가 있는 곳들, 네. 그런 곳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지금 저희가 인구 추이로 볼 때도 수십 개나 수백 개의 지방시 군들이 사라진다는 것이 이미 통계로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인구가 주는데 어떻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겠습니까? 그렇다면 지역에 있어서 광역시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대통령께서 혁신도시 2기 추진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것처럼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을 도입해서 지방에도 일자리 수요가 나타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나타난 일자리들의 대부분, 특히 양질의 일자리죠.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같은 경우는 강남이나 서울 지역에서 다 개발이 되고 있어요. 강남 삼성동 개발하죠. 현대차에서 GBC 개발하죠. 그리고 잠실 지역에 마이스 개발하죠. 그리고 강북에는 아레나라 그래서 K-팝 공연장 대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젊은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는 다 서울에 있어요. 근데 지방은 제조시설 기반인데 그나마도 자동화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 잘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려면 결국은 뭐 기업 본사가 오거나 이에 상응하는 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도 얘기가 나오지만 이제 강력한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올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한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CJB 뉴스 매거진 7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로 이어집니다.